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예전 같지 않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도 금방 피곤해지고. 심지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도 버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시곤 합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저 세월의 흐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 말은 곧 몇 가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나이듦이 결코 쇠퇴가 아닌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거래 미보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돌보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7가지 필수적인 매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활력과 젊음을 되찾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심지어 면역력과 신진대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다치게 돼 관절 통증이 심해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적절한 움직임과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근육을 사용하고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15분에서 30분이라도 좋으니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를 꾸준히 걸어보세요.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걷는 시간을 늘리거나 걷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철수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약수터까지 20분씩 걸어가셔서 물을 길어 오시는데 처음엔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것도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도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지개를 켜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거나 팔을 위로 뻗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동작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5번만 해보세요. 괜찮다면 10번, 15번으로 늘려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꾸준히 움직여주면 분명 그에 보답할 겁니다.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무리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습관의 핵심입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주는 지혜로운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육 감소를 막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상처 회복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고기 섭취가 부담스럽다면 대운의 가게 콩, 두부, 된장과 같은 콩류 식품이나 생선, 계란,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는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콩을 불려 함께 넣거나 두부를 넣은 찌개나 조림을 자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에는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철나물이나 채소를 몇 끼 식탁에 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할머니들이 직접 텃밭에서 키운 신선한 채소로 나물을 무쳐 먹는 것처럼 제철 식재료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도 잊지 마세요.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뇌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시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 요리를 식탁에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속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노폐물 배출에도 필수적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치브라사마데 이치스토한 포도멘테 일라바네 상께 식사 전으로도 꼭 물을 마시는데 덕분에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먹는 것에 조금만 신경 써도 몸은 금세 활력을 되찾고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세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밤새 푹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깊은 숙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기억력 유지, 면역력 강화, 그리고 낮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독서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편안하고 차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툼한 암막 커튼을 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도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는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도 잠시 잠이 들게 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깊은 잠을 방해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습관처럼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던 것이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씩 변화를 주어 깊은 잠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세요. 푹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듯 우리의 뇌도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바로 두뇌 활동 지속입니다. 주행호 총각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뇌도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자극을 주면 기능이 유지되고 심지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는 두뇌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꼭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간단한 외국어나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나 컴퓨터 교실도 많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그곳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도 뇌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일 신문을 읽으며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거나 흥미로운 책을 읽고 나중에 줄거리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짧게라도 노트에 적어보는 것은 기억력을 후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두뇌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퍼즐, 스토쿠, 십자말풀이 같은 것은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바둑, 당기, 고스톱 같은 보드게임도 전략을 세우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뇌 활성화에 아주 좋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회적 교류도 되고 두뇌 활동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버붕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아들과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모두 훌륭한 두뇌 활동입니다. 아들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도 열심히 쓰고 몸도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는 것만큼이나 기장은 우리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5번째 습관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친구들이 줄어들거나 갑작 자녀들이 독립하여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을 넘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째 습관은 바로 사회적 유대감 형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자녀나 손주들에게 전화 한 통을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정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바둑 동호회, 등산 모임, 노래교실 등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고 친구들과 화투를 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등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그렇게 사회적 유대감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자엔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번째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방법, 즉 마음 돌보기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몸의 변화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명상이나 심호흡입니다. 매일 아침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훌륭한 마음 돌보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뒷산에 가볍게 올라가 보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 모두 좋습니다.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면 복잡했던 마음이 저절로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집안에서 화분을 키우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뜨개질, 글쓰기, 사진 찍기 등 여러분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성취감을 주며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옆집 박 할머니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배웠던 서예를 최근에 시작하셨는데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절음 많은 그리고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햇살이 좋아서 감사하다. 점심에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어서 감사하다. 아들이 전화해줘서 감사하다처럼 소소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다독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습관들을 익혔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돕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적극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 전문가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22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암검진 등 필요한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오지 않는 등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겠지,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증상을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의사나 약사와 소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어떤 약인지,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요인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정보도 많으니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독감 예방 접종이나 폐렴 구균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예방 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겨울철 독감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꼭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마다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적극적인 건강관리 습관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 투자입니다. 집 순자 할머니는 매년 건강검진을 꼼꼼히 챙기고 옆집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보는 덕분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하십니다.